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27일 2부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준비하느라고 방송이 조금 길어져서 중간에 끊었네요. 제목은 조금 바꿔봤어요. 대구 집값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거야? 2%? 자, 매수 심리 조금 더 하락했어요. 지난번에 21.3이었는데 지금 20 아래로 내려왔어요. 매수세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약간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좀 무시무시한 사실 보고서예요. 형사정책연구원 이 사실 수많은 사기는 아니고 탈세도 아닌 것이 하여튼 온갖 편법적이고 약간 불법적인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경고. 그 마지막 정리 부분에 나온대요. 부풀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40% 떨어진다. 20%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야, 20% 떨어진다고? 야, 20% 떨어져봐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지금 몇 퍼센트 떨어진 거야? 2%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2015년 수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대략 한 80에서 85 80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80. 그러면 요게 기준점이 언제냐면 2021년 6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80으로 떨어진다 혹은 한 85 80에서 85 요 사이로 떨어진다. 요 가격이라도 지켜낼지 모르겠다. 지켜내면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는데요.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 하락. 20% 정도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은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 아주 오랜 기간부터 올랐어요. 2011년 위기가 끝나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50 무렵에서 100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점프. 근데 실질적인 체감으로 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높죠.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몇 퍼센트나 떨어졌어. 이렇게 월별로 제가 매주 주간으로는 보여드렸는데 월별로는 잘 안 보여드렸죠. 월별로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2%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 실질적인 하락은 언제부터냐 말하면은 지수상은 상승이었지만 하락 거래가 그 전부터 많이 출회했어요. 한 3월 21년 3월경부터 야,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런 느낌들. 왜냐면 거래 가격들이 점점 떨어지고 신고가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신고가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10월, 11월 이 무렵에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거 신고가 비율이 요 정도 비율이었어요. 지금 2% 떨어졌는데 조정 해제라 해라 쌩 난리 이런 난리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야,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떨어지면 대출 안 그래 대출 금리도 높은데 더 떨어지면 좋겠다. 제가 만약 1주택자 입장이다. 그러면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채 더 사고 싶어요.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갈아타기를 한다. 한 채를 추가로 한다. 혹은 갈아타기를 한다. 떨어지면 내 집값도 떨어지지만 또 비싼 집값은 또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랄 것 같아요. 내가 한 2주택자 정도 된다. 야, 그럼 요거 해제해달라고 당장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혹은 또 내가 1주택인데 내가 연끌을 했다. 근데 나 집에 모든 것을 나의 영혼까지 다 끌어넣었다. 이 상황이라면 떨어지는 거 도저히 못 봅니다. 무조건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요 두 개의 엄청난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통의 일반적인 1주택자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거나 혹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연끌했던 사람 한 비율로 대상 따진다면 한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요거 80대 20, 20대 80 요 법칙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20% 요 정도의 숫자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온갖 해제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럼 과거엔 어땠냐? 2016년 기억나시나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중반까지 이 1년 반 가까운 하락.
1년 반감을 하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15년, 16년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였었거든요. 1년 반이나 하락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한 반년 정도의 하락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때 투자자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시기. 근데 2017년 7월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수성구 어디 뭐 카더라 하면서 갑자기 빵빵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인근에 분양을 시작하고, 이때 분양 있는 아파트들이 대박을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조정지역 대상지역 해제하면 과연 얼마나 큰 격변이 일어날까? 그러면 또 야, 대출 또 풀어달라고. 대출 풀어달라고. 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걸려요. 다주택자가 만약에 한 개를 정리했다. 더 살만한 메리트 없어요. 팔고 나면 땡. 앞부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못다한 부분 해보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793만원. 아직까지 떨어지는 추세에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5월의 거래량이 과연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을까? 여기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11월 이때 거래 충격 왔을 때인데,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탁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대구는 그 이전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식어갔고, 지금 거래량 반등도 대구가 가장 약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율 62%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율 4% 정도 수준. 집이 몇 채나 되는데, 거래가 얼마나 되는데, 한 1000건, 월간 한 1000건, 4월의 거래량 지금 한 1000건 정도 되죠. 1000건 중에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4%란 말은 한 40건 정도? 40건 정도밖에 거래 안 돼요, 6억 이상. 불과 작년, 재작년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분양하는 아파트 5억 5천, 6억, 막 이 정도 하면 6억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젊은 층이든 막 연끌해서 막 온갖 사람 다 달라들었어요. 막 3억, 4억 대출 내는 거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6억 이상 거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다. 뭐 10% 이상 뭐 이 정도 올라간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끌어 나갈 사람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뭐 특별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뭐 확 살아난다. 수성구가 분위기를 좀 선도해 나간다면, 야, 이게 좀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겠다. 4월의 거래량 좀 많았어요. 아마 여기 다주택자가 있었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일부 직면했을 텐데, 제가 종부세 다음에 내일쯤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릴까 싶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주변에 다주택자들 정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남는 실익이 없으니까요.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빌리브 스카이. 요거 오늘 좀 나름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야, 과거에는 분양권 이거 하면은 분양가 얼마 되나요? 한 5억? 5억 5천 되나요? 뭐 이것저것 해서 한 5억 5천 들었다고 쳐봅시다. 한 2억 남기고 팔았어요. 내 손에 1억. 야, 이거 불과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10억이라고. 호가 10억이라고. 10억을 호가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 손에 5억. 이 세금은 계산도 안 하고 한 2년 있다가 팔면은, 야, 이거 잘하면은, 입주할 시기가 되면 한 10억쯤 되고, 한 2년쯤 있으면 한 12억쯤 되면은 11억, 12억, 양도세 비과세가 얼마인가요?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1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한 11억까지 좋다. 11억까지 딱 해서 딱 팔면은 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내 손에 5억, 6억을 진다. 이게 바로 부의 사다리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부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는 당연히 낮게 형성됩니다. 전세가, 야, 빌리브스카이 전세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거 전세가 한 5억, 6억 될 거야. 라는 분위기가 한 반년 전쯤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래 가격이 7억 5천. 물론 또 더 높은 가격의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8억에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세 가격 높아봐야 한 4억 5천? 그럼 일단 해결은 되지 싶어요. 근데 4억 5천의 전세 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거의 한 4억이 좀 못 되는 수준. 뭐 나름 뭐 또 지하철 역세권이고 편의성이 있지만 4억이 조금 못 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나 저거 분양할 때 그때 당시에, 야, 계약금만 있으면 돼. 계약금 5천만 원만 손에 들고 있으면 다 해결돼. 라고 했는데 웬걸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이렇게 무너지듯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뭐 새로 이거 뭐 잔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여들어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정생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 요 제 지인 중에서도 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를 벌까? 2억, 3억 이미 가격이 오르면은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수록 상실감이 점점 커졌어요. 아니 세상 뭐 아파트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으면은 저기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정도로 모르고 이렇게 살면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실감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 뭐 꽃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것도 나름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저 개시마다 투기꾼 개시마다 전 그런 생각은 가지진 않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60건.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죠? 4월에 거래 8건 신고되었는데요. 4월에 거래도 모두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투명한 거래량을 알 수 없다. 야,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이걸 건드리냐. 전월세 신고제 이거 신고제를 왜 건드려. 이거 1년 더 유예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동안 묵혀있던 거래 안 됐던 애들 있죠? 그 다음 또 1년을 더 유예해준다? 그러면 2년 동안 묵혔던 물량들이 쌓이게 되면은 2년 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다 때릴 건가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신고 건수 알 수 없어요. 그냥 요 흐름만 살펴보는데요. 전세 거래량은 그 예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 여기 막대 그래프가 한 개도 없죠? 거의 안 보이죠?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거래량.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좀 올랐는 것도 있어요. 요 가격 잘 보시면 요런 것들 보면은 좀 이거 주전세 아니야? 요런 의심도 살짝 해볼 법한 그런 거래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추적은 해보진 않았어요. 정말 여기 뭐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뭐 임차나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억 단위로 바뀌었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수상 롯데캐슬 플러스 요거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도 같이 움직인다. 조금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것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전세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럼 그것이 다시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현상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바뀌었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보면은 요 정도 절반 이상이 하여튼 억 단위로 숫자가 바뀌었는데 어제 금리 인상 한번 했는데요. 아마 주변 또 여파가 좀 미칠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는데 이거 잠재워지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막 무역 전쟁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 막 상하이나 이런 거 막 멈춰 있잖아요. 도시 경제가 멈춰 있고 막 공장도 멈춰 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거 중국이 혹시 미국 길들이기는 아닐까? 야들 미국 이런 소비의 나라잖아요. 온갖 것들 다 필요한데 얘들 안 해요. 뭔가 좀 어딘가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중국 과거에 한두 달 정도 도시 경제 마비되었을 때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걸쳐서 일어나진다고 했는데 이 여파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 이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자본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7월 달에는 0.5%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장에 오늘 뉴스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영끌들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예금 금리 오른다. 왜? 그전에는 대출 금리만 오르면은 이 부정적인 여론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대출금리 오른다는 뉴스가 한 2건 정도 나오면요. 예금금리 오른다는 뉴스가 8건 정도로 대배되어 있어요. 야, 우리 은행 할 일 다 하고 있다. 우리 예금금리 올려줄게. 그래 놓고 뒤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진 않지만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리는 현상 나타나지 싶어요. 물론 은행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상금리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약을 조금 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오르는 폭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억 단위로 바뀐 것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방송을 할수록 말이 자꾸 길어지는지. 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많이 보이시죠? 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빠르게 동그라미 치고
뭐 3억 후반까지 거래되던 것들이 2억 후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가볍게 동그라미 치고 지나갈게요. 자,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다가 조금 뭔가 완만해지는 듯한 모습. 또 금리 인상 했던 것들, 4월에 했던 것들, 6월에 반영되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곧 있으면 2010년의 전세가와 평균 전세 가격과 크로스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벌써 2021년의 전세가와는 4월달에 이미 크로스가 이루어졌네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요건 지나가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계속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 4억 이상, 와, 이게 좀 가팔라요. 부산 지역은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4억 이상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 대구는 노받고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위에 게 부산의 형태, 아래 게 대구의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지켜내고 있어요. 10%. 월세 거래량 44건, 4월에 거래 8건 신고되는데요. 거의 마무리 거래되어 가요. 다시 신고율이 좀 둔화되면, 요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신고율이 둔화되면,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이네.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심리적인 부분이 숫자가 빵빵빵 나타나면은, 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네, 요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 야, 정말 사람들 안 움직이네, 그럼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요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좀 부작용도 살짝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임대 거래량은 예년 수준은 뛰어넘었고, 전년도보다 확실히 위쪽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이사짐 차량 덜 움직여요. 주변에 뭐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보인다. 요거 신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또다시 떨어지는 현상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